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용어인데 미필적 고의,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미필, 일단 나눠보니까 미필,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고의라는 건 우리가 데려갑니다. 그렇죠, 고의. 그런데 미필적이 뭐냐라는 게 오늘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만, 네,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미필적 고의다. 미는 아닐 미자, 아니다. 필은 반드시, 적은 관역적이다. 네, 관역하고는 상관이 없죠. 뜻이 많이 있는 글자예요. 고의는 예꼬자 떠드자입니다. 미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일단 미자는 보면 아닐 미자, 나무목이에요. 그렇죠? 나무가 있는데 여기 표시를 합니다. 아직 나무 끝이 아니다. 다 자라지 않았다. 그런 걸로 쓴다. 반드시 필은 보면 이렇게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에, 심장에 이렇게 칼을 꽂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것은 옛 글자를 보면 사실은 어떤 바가지로 물을 떠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글자를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은 그런 뜻으로는 쓰이지 않고 지금 반드시란 뜻으로 쓰인다. 이것은 관역적이다. 그렇죠. 관역은 흰백자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이작입니다. 국이 국자 같은 것이다. 네. 그리고 예꼬는 이제 이 예꼬에 또 칠복이다. 이렇게 되겠죠. 떠들자는 이것이 소리 음자와 마음심이에요.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 속에 들어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뜻이다. 미필적 고의. 네. 자, 우선 쉬운 고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의는 설명하지 않아도 합니다.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그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고의가 아니다. 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다. 어떤 법률적인 설명인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미필적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미필이다. 그리고 또 확정되지 않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미필적이라고 한다. 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미필적이에요. 그럼 이 둘을 합친 미필적 고의는 무엇인가? 자,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내가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알면서도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통행인을 치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한다. 골목길인데 차를 이렇게 빨리 질주를 한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 치겠죠. 네. 어쨌든 그렇다 보면 빨리 좁은 골목길을 가게 되면 통행인을 칠 가능성은 있는 것이에요. 가능성. 네. 그렇지만 꼭 친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주하는 그런 행위를 미필적 고의다. 그리고 또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심하게 때린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낱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다른 나라 그걸 한번 봤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중국에는 미필고의예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필의 고의입니다. 이 노라는 것은 뭐뭐 써입니다. 그렇죠? 미필의 고의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옆에 보니까 어떤 제가 보는 자료에 북한에서는 이 낱말을 간접 고의다. 직접 고의가 아니고 간접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간접 고의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미필적 고의다. 이 적자가 상당히 애매하고 골치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를 보면 이 적은 빠져도 된다. 그냥 미필 고의다 해도 우리도 통할 수 있다. 오히려 적자가 들어가서 더 헷갈리게 할 수 있다. 또는 일본처럼 미필의 고의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의다.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들 중에는 일부가 필자를 좀 다른 글자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드시 필을 했는데 반드시 필이 아니라 이 마칠 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필은 마친다는 뜻이에요. 꼭 마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친다는 것은 뭔가 이룬다 그런 뜻이 되겠죠.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글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뜯어보면 이제 밭전자가 있고 이런 이상한 글자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양이 운다는 뜻의 미라고 합니다. 그냥 모양만 이렇다. 자, 이것은 보면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밭전자에다가 이것은 뭐로 보입니까? 이거 좀 확실하죠. 뭘 뜰채다. 예, 뜰채다. 자, 밭에 농사를 짓는다. 밭은 좀 그렇습니다만 논이라고 생각해요. 논에 농사를 지을 때 논에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러 풀어놓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어쨌든 거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추수를 하고 미꾸라지를 다 잡아내야 그 물고기를 다 잡아내야 원래 농사가 끝났다. 그래서 마친다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필자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다수는 아니다. 소수다. 예. 그래서 여기서 미필 두 자만 보면 아직 끝내지 못했다. 예. 미료하고 같다. 이렇게 되겠죠. 병력 미필이다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오늘 미필적 고의. 예.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필을 쓴다. 고의는 고의다. 일부러 그런 것이긴 한데 꼭 어떤 결과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것이 미필적 고의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